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광북에 사는 60대 여성이에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고 있으면 힘든 인생을 산 게 나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게 돼요.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와 함께 보육원에 갔어요.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저와 언니는 얼마 안 돼서 캐나다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1년도 안 돼 파양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죠.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캐나다에서 살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언니가 보냈던 편지들만 기억해요. 나중에 크면 꼭 저를 찾으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보고 또 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자식 없는 가정집에 입양이 되어 보육원을 떠났죠. 양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였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저를 데려오게 됐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다 커서 들은 얘기지만 엄마가 딸을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저를 많이 배려하시고 아껴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자연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정하면서 아동학과에 가겠다고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과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성적이 상위권이어서 담임선생님은 제가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과에 가기를 바라셨어요. 학부모 상담 때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종이야, 나는 네가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담임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네가 경쟁이 세나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가서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지 않겠어?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나도 아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꿈이어서 그랬지. 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저도 꼭 아동학과만 고집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점수 높은 과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재수하는 게 부담됐거든요. 부모님이 1년 더 저를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것도 미안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공부도 잘 안 돼서 새벽까지 깨있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 담임선생님이 그러는데 다른 부모들은 더 좋은 과에 가라고 성화라고 하더라고. 성적 안 돼도 좋은 데 갈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종이한테 친부모만큼 못해주나 싶어서 어찌나 미안한지. 그러게 우리는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심했던 건데 말이야. 저는 어쩐지 가슴이 찡하고 따뜻해졌어요. 저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제 부모님이 돼주신 게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날 저는 학교에도 부모님에게도 더 좋은 과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전보다 더 잠을 쪼개서 자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 결과 좋은 대학에 무난히 합격하게 됐죠. 부모님은 제가 너무 잘했다며 예쁜 핸드백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우리 종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우리 집 딸이 됐는지. 엄마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 내가 감사하지. 요즘도 여자라고 대학 안 보내는 집들이 있다는데 엄마 아빠는 나 이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줬잖아. 우리 학교에도 공부 잘하는데 여자니까 대학 가지 말라고 한 애들 있어. 나야말로 진짜 엄마 아빠 만나서 행운아야. 우리 때만 해도 여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고 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방 도시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갔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말 다 했죠. 부모님은 저와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살 방을 구해주시고 간단한 세간까지 다 마련해 주신 후 내려갔어요. 저는 대학 캠퍼스 시절 동안 영어 공부에 전념했어요. 언젠가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떨지를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언니가 한국말을 잊어버렸으면 제가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중고등학생들 과외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영어 공부에 매달려 살다 보니 친구도 많이 못 만들었어요. 남자친구도 당연히 없었죠. 그래도 저는 전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 가고 또 미국에서 혼자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열심히 공부만 파고든 덕분에 저는 영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걸 인정받은 건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부모님과 제가 있던 보육원에 매달 보냈어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월급 보내지 말라고 아우성이었죠. 우리가 너한테 뭐 바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엄마, 자식이 돼서 돈 버니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지 뭘 그래. 엄마 아빠 자꾸 그러면 나 섭섭해한다. 데려온 자식이라고 거리 둔다고. 너 아무리 장난이라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야말로 섭섭해. 그렇게 투닥대면서도 엄마 아빠 저 사이의 정은 예전보다 더 깊어져 갔어요. 격주로 한 번은 집에 가고 한 번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회사 다니며 돈 버는 보람을 느꼈죠.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 언니 생각이 났고 그때마다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영어 공부도 계속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는 우리 회사 일을 봐주시는 변호사 사무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변호사였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호감형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미국 기업과 업무 체결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박종희 씨는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릴 때 따로 과외 같은 거 받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대학 때 학원 다니면서 한 게 다예요. 와, 머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난 사법고시도 2번 떨어졌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머리가 별로라서 박종희 씨처럼 똑똑한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법고시를 아무나 보나요? 시험 붙어서 변호사 된 것만도 똑똑하고 대단한 거죠.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어요. 당시 집에서는 이제 제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자꾸 여기저기 선자리를 가져와서 나가보라고 하던 중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떠밀려 2번 나갔던 것 같은데 그다지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종희씨, 제가 진지하게 데이트 신청할게요. 저랑 만나보는 거 어떠세요? 제가 김 변호사님 같은 분하고 어울릴까요?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좋은 회사에서 미국하고 하는 계약도 맞는 똑똑한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는 호탕하게 웃었고 저는 성격 좋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끌렸죠. 그렇게 몇 개월 사귀어 보니 남자는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시간으로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남자는 만나자고 한 날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거나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자꾸 늘어났고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로 나이 지긋한 여자 2분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회사 1층에서 점심 먹으러 나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둘이 속닥속닥 거리더니 제가 밥을 먹고 오자 저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오더라고요. 박종희 씨 맞아요? 여기 해외관리부에서 일하고? 맞네 언니. 저 명찰 보니까 이 아가씨 맞아. 당시 저희 회사는 사원들이 명찰을 가슴에 달았었는데 그걸 본 할머니가 옆에 분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또 수군거리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가 있는 사무실층에 도착해서 내려야 했고 두 사람은 제가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별일이 다 있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만난 남자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 여자가 예쁘게 좀 하고 다녀. 옷이 그것밖에 없어? 맨날 입던 것만 빨아서 입으니 그 지경이지. 입술도 좀 빨간 거 바르고. 갑자기 왜 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내 옷이 뭐가 어때서? 오늘 엄마랑 이모가 너 보러 갔는데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뭐라고 하잖아.
나랑 결혼할 여자라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이 크셨나 보더라. 집에 돈이 없어도 여자들이 다 너처럼 그러고 다니지 않아. 나도 몇 번 말하려다 너 자존심 상할까봐 안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옷도 이쁜 거 좀 사고 꾸미고 다녀. 오늘 점심때 그 이상한 할머니들이 상호씨 어머니랑 이모님이었어? 아니, 어떻게 사전에 말도 없이 남이 일하는 데를 막 찾아와서 살피고 가? 그거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가 구질구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랑 만나지를 마. 상호씨도 예쁜 여자 만나면 되잖아. 저는 그 사람과 사귀면서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생전 화 안 내던 제가 그러니 당황했는지 집까지 쫓아왔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냐? 사람 무안하게. 어르신들이 궁금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좀 이해해라 네가. 그리고 오늘 말은 내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네. 그건 좀 미안했다.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상호씨 이제 보니까 상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을 이제껏 만났다니 내가 참 한심하다. 한심? 말 다 했어 지금?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았다. 아주 똑똑하다고 우냐우냐 했더니 사람 우습게 보내 진짜. 라며 돌아갔고 일주일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그러더니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서 너만큼 나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어. 내가 너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니까 엄마도 궁금해서 그런 거였구나.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저도 만나고 헤어지는 걸 쉽게 결정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의 애매한 사과를 받아들였고 다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양쪽 집안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도 가지 않았는데 그런 식사 자리부터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부모님이 성격이 급해서 뭐든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우리 종이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나 보네. 아, 잘됐다 잘됐어. 라며 신이 나서 엄마가 박수를 치셨고 아빠도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어느 집에서 마다하겠어? 이렇게 좋은 짝 다 만나려고 기다린 거지. 하며 좋아하셨어요. 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 식사 날짜를 잡자고 했죠. 그리고 날짜에 맞춰 지방에서 힘들게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남자 쪽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약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30분이 지나자 남자와 그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막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남자 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귀한 딸한테 손찌검이라뇨. 남의 귀한 딸? 이보세요 시골 아줌마. 내가 지금 전부 다 알아갖고 왔어. 대기 말한 그 귀한 딸이 보육원 출신이고 양녀라며. 이 총구석 인간들이 어디서 변호사한테 사기를 치려고 들어? 라며 남자 어머니는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를 보자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렇게 변호사 아내짜리가 탐났어? 그러면서 아주 관심 없는 척 순수한 척 하고 말이야. 진짜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는 걸 몰랐네. 내가 아무리 엄마가 총것들 배운 거 없고 기본 없다 해도 박종이라는 인간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기를 쳐? 사기를 치다니 자네야말로 말이 심하지 않나? 종이는 우리 딸이야. 소중한 내 딸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라며 아빠가 일어나서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 어머니가 아빠 발을 꽉 밟으며 이런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인간들이 어디 감히 변호사 사이를 갖겠다고 수작질이야. 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반말이야. 우리 상호는 변호사야. 니네가 사기치려고 받아온 딸하고는 수준이 달라. 댁들 1억 있어. 전 재산이 1억이라도 돼? 정 그렇게 변호사 사위 얻고 싶으면 전 재산 털어서 하든가. 강남 아파트 외제차 1억 혼수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래도 절대 안 받아줄 거지만. 하더니 아빠 얼굴에 물컵을 뿌리고 남자를 앞세워 나가는 거였어요. 저와 부모님은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기막힌 일에 완전히 넋이 나갔고
밥도 먹지 못하고 간만 치룬 채 식당을 나와야 했어요. 남자는 저희 회사에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냈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은근히 따돌렸어요. 하지만 그런 일에 괴로워할 틈도 없이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제 걱정만 했는데 아빠가 일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더군요. 저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 장례식 내내 펑펑 울기만 했어요. 아빠는 빈소에서 계속 잘 참으시더니 엄마를 묻을 때에는 소리내어 통곡하셨어요. 아빠,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저는 그렇게 아빠를 끌어안고 울었고 아빠는 아니라며 고개만 저으셨죠. 장례식과 집안 정리가 다 끝나고 난 후에도 저는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저를 보면 쑥은대며 뒷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도 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숨쉬고 있는 서울이란 곳에 발도 들이기 싫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분식집을 내고 떡볶이며 순대를 팔고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두 분이 함께 차리신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밥은 안 먹어도 떡볶이 순대는 잘 먹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시작했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가게는 곧잘 됐었어요. 아빠는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가게를 열었고 저도 거기 나가서 일을 도왔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떡볶이 냄새를 맡을 때 자꾸 눈물이 났지만 가게에 있으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좋았거든요. 아빠는 제게 뭐라도 하라며 엄마가 들어놓았던 적금 통장을 주셨어요. 네가 월급 때마다 집에 보내온 돈이야. 우리 한 푼도 안 썼어. 엄마가 네 이름으로 들어놓은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나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아빠한테 맡겨놓을게. 라며 계속 아빠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흐르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떡볶이 양념 만드는 걸 배웠고 손도 빨라졌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아프신 날이 많아 분식집도 혼자 하는 날이 많았어요. 날이 추워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떡볶이와 오뎅 국물을 찾는 동네 아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막 들어오는 그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순영아, 순영이 맞지? 저는 제 어릴 때 이름을 듣고 너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에는 몰라보게 예뻐진 언니가 30이 넘은 어른이 돼서 서 있었어요. 언니, 내 언니 맞지? 그렇지? 맞아, 언니야. 네 언니 순정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떡볶이를 담다 말고 언니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갔죠. 아빠, 언니야. 언니가 왔어. 정말 왔어. 나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 언니가 정말 약속을 지켰어.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종이가 언니가 보낸 편지를 아주 다를 때까지 맨날 보고 또 봤는데 언젠가 언니 만나서 쓴다고 영어도 열심히 했거든. 얘가 혹시나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제 동생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큰 절을 했고 아빠도 눈물을 닦으며 맞절을 하셨어요. 저희 집은 그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의 언니 부모님은 너무 어린 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포기했던 거라고 하네요. 언니에게는 정말 잘해줬고 대학 갈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하고 그 남자와의 일은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다시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언니인데도 20년 가까이 돼서 보니 그런 얘기하기가 창피했어요. 하룻밤을 저와 함께한 언니는 아침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곧 남편하고 한국 들어올 거야. 그때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며칠 후 언니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언니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어요. 내일 잠깐 올라와. 형부가 여기에서 일을 하게 돼서 바로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 그냥 나중에 형부 한가하실 때 그때 뵈면 안 될까? 분식집 비우기가 좀 그런데. 잠깐만 있다가 가. 형부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저는 차마 그 남자 때문에 서울 가기 싫다는 말을 끝까지 못했고 별 수 없이 언니와 형부를 만나러 서울로 갔어요. 형부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어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쭉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계속 살다가 온 언니도 그랬지만요. 형부는 저에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사주시더니 같이 갈 곳이 있다며 저와 언니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그 건물 앞에 내리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바로 그 남자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언니는 제 손을 꽉 잡더니 그 사무실로 들어갔고 거기 대표는 형부를 알아보고는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라는데 언니는 대표 옆에 놀라서 서 있는 남자에게 가더니 뺨을 철썩 후려쳤어요. 네가 감히 내 동생하고 그 좋으신 분들을 모욕해? 아니, 왜 갑자기 남의 뺨을 때려요? 제가 언제 사모님 동생을 모욕해요? 우리 언니야. 라는 제 목소리에 짜증스럽게 뺨을 만지던 남자가 완전 얼어붙더군요. 그 사람은 우리 언니를 대충 알고 있던 눈치였어요. 대표님, 저희 회사 한국지사 일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겠습니다. 저기 있는 김상호 변호사가 제 처자한테 함부로 하고 회사에도 루머를 퍼뜨려서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네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은 아닌 듯 합니다만. 라고 하자 대표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언니 형부는 미국에서 꽤 좋은 회사 임원이었고 이번에 한국 지사를 만들면서 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남자네 회사로 정했었는데 저와 남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했던 거였어요. 형부와 언니는 일부러 저를 불러 제 앞에서 남자 망신을 주며 그 사실을 통보한 거였고요. 변호사 사무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내려가기 전 남자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언니와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실수했어요, 사모님. 종희씨, 미안해요. 어떻게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남자 어머니가 사정하는데 제가 그 사람 발을 콱 밟았어요. 전에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요. 왜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저 데리고 사기친다며요. 근데 그런 저희가 뭘 어떻게 선처해줘요? 종희씨,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모자라서 그래. 할머니 인성은 바닥까지 다 봤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라며 매몰차게 뿌리쳤고 두 사람은 계속 사정하다가 결국 그냥 돌아가더군요. 언니는 아빠를 설득해 시골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서울에 오게 했어요. 그 후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언니네도 한국에 아주 정착을 했고요. 잠시 젊은 시절에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지 않고 내면을 보려고 더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언니와 함께 늙어가니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기분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